잘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광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중3 부모님 자녀를 두시는 중3. 네, 중3 두시기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요. 고1. 네, 혹시 중2, 중1 없고 고2 있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3, 고1. 참고로 중3하고 고1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 분모는 공부 잘해야지 대학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변하는 입시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장광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그리고 EBS 진학상담실에서 진학상담위원,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대입상담위원을 지내고요. 지금 이제 대치동의 데어록스 입시 컨설팅 대표, 그리고 데어록스 교육그룹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차입니다. 이 일을 한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그 학생 과외를 우리 옆 동네, 저는 강동구에서 고액과외 선생님으로 6년간,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하기 전날까지 저는 고액과외 선생님을 했고, 겸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학사정관 하고 지금까지 해서 이 일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책은 30권을 출간을 했고, 뭐 많은 곳에 출연을 했고요. 네, 10,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했고, 제일 잘하는 게 네, 성적 올리는 거하고 대학 보내는 거. 그게 제일 잘하고, 어제도 카이스트 합격 발표 났잖아요. 네, 저희 작년에는 저희가 장학생, 올해는 그냥 합격. 근데 그것도 되게 기적적인 게 그 학교에서는 일반고인데 카이스트를 보내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얘도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합격을 시켰습니다. 네, 저희 걱정인 건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어제 저희 부원장님하고 합격을 우리가 시켰는데 얘가 카이스트를 할 수 있을까? 참고로 카이스트는 아시죠? 전교 1, 2등 정도 해야지 가는데 일반고 10등 넘는 학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는 대학을 이제 명문대 합격을 시키는 거가 가장 잘하고요. 이렇게 뭐 네이버에 인물 검색도 나옵니다. 심심할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 이름 검색해 보는 거,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야, 대치동에서 누가 제일 잘해? 그러면 이 자식이 잘 배워가지고 저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한 3주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주 제가 오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대부분 소개로 오시는데 했더니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저를 알려줬대요. 아주 제가 역시 똑똑한 녀석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EBS 스타 강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도 하고, 저의 모습, 해맑은 모습, 네,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에 관련된 책, 그리고 이렇게 서울대 합격생 엄마표 공부법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도 이 책 출판사 주관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읽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렇게 서울대 어머님들만 인터뷰한 책은 이게 유일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상 서울대가 그 생긴 이래로 처음 책입니다. 그냥 칼럼 정도이지만 이거는 작가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진로 진학 학습 심리를 케어했는지 심층 인터뷰해가지고 쓴 책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 책이 될 거라고. 왜냐면 서울대 보낸 어머님들은 인터뷰 안 합니다. 이 책도 반이 가명이에요. 반이 가명이고 되게 원색적인 거는 그래도 일부를 뺐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자기 이름 빼달라고. 우리 백화점 상품권도 줬는데, 그렇죠? 그럴 만큼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커피 한 3잔 값 정도. 그리고 어려우시면 우리 송파도서관 가가지고 빌려보면 진짜 좋은 책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낸 분만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옆 동네 뭐 둔촌고등학교 있잖아요. 여기 둔촌고 그 어머니는 2 자녀를 다 서울대 보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제일 빨리 하는 게 뭐예요? 산업 스파에 보내는 게 제일 빨리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잘 하잖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책을 낸 거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거 저거는 우리 자녀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흡수하시면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많은 분이 안 읽으셨다고 하니까 정보는 많이 공개되고 확산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나만 알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썼고요. 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예. 참고로 고1 학생들은 이 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없다면 그 친구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된 학생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비 고1도 이제 내년 2월쯤에는 사야죠. 예, 현 고1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현 고1은 12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해요. 마감하기 때문에 네, 그냥 평범하게 학생부가 마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선배가 갔던 그 학교 그 이상은 못 가죠. 네, 거기까지가 맥스이기 때문에 그 간 선배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학생부밖에 없어요. 어차피 성적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더 잘 받고 덜 못 받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학생은 꼭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생부가 되게 안 좋아요. 우리 송파는 결과적으로 뭘로 가요? 종합전형 아니면 수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교과전형은 강동구도 가고 강서구도 다, 교과전형은 그냥 뭐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번외고, 송파에서 탑10 대학 가는 건 다 종합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생이 수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송파는 네, 여기는 교육청 설명회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입시 실적이 안 좋은 동네. 대표적인 송파, 목동. 예,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입시 합격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네, 되게 특이한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송파에서 대학을 가는 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든지 아니면 성적 좀 안 나오면은 수능으로 가든지, 네, 교과하고 논술은 옵션으로 그냥 가져가는 그런 거고, 우리 송파에서 인서울 대학을 간다 그러면 마지노선이 3등급이죠. 네, 우리 뭐 이렇게 여기 뭐 보성고등학교 이런 데 빼고 그냥 일반 평범한 학교에서는 네, 2등급 정도 해야지 네, 인서울 대학에 있는 저기 갈 수 있고, 참고로 가천대학교 아시죠? 가깝잖아 우리하고. 그렇죠? 가천대학교 가려면은 전교 한 3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9등급 체제에서 3.0 정도가 가천대학교 마지노선이에요. 3.0 상위 20%, 300명 중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안에 들어야지 가천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고1인데 아마 성적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자리가 3자리가 딱 보였다. 요거는 제일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뭐 국민수능실 세종대 추가 합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전형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우리 송파에서 앞자리가 4자, 5자, 6자, 7자, 8자, 9자가 났다. 그럼 바로 수능 공부 시켜야 돼요. 수능 공부. 그러면 서울대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서울대 빼고는. 왜냐면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서울대 빼고는 다 갈 수 있다. 뭐 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애매한 등급이 뭐냐? 3등급이 제일 애매합니다. 수시로 성적을 더 올려볼까? 그렇죠? 아니면 수능으로 넘어갈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고, 5등급은 되게 깔끔하죠? 5등급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 공부하면 돼. 네, 아주 심플하고 좋아. 얘는 그냥 수능을 가면 되는데, 3등급하고 4등급이 제일 애매한 내신이기 때문에 고1 부모님이, 참고로 중3 어머님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 갈 친구는 이 책도 예, 꼭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저는 뭐 연대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성적이면 돼요? 그쵸?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입결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거의 대부분 있어요. 예, 없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없어. 예, 그런 데는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3년치 입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1 어머님들 이제 12월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기말고사 보면은 12월 말이면 성적이 딱 나오죠. 그래서 1자다 그러면은 탑10 대학 갈 수 있구나. 2자다 그러면은 20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구나. 3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경기권 대학을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학생부를 잘하게 되면은 2등급도 당연히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고대까지는 가죠. 고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2.7등급 정도까지는 고대 거의 일반고에서도 합격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를 넣으면은 대학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하는 거죠. 그냥 여기 숭실대나 여기 숭실대, 세종대 이런 데 교과 전형 가려면 2.5등급 나와야 됩니다. 전교 300명 중에 전교 20등 정도 안에 들어야지 숭실대, 세종대. 그러니까 숭실대, 세종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반장.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1등급은 탑10, 2등급은 인서울, 3등급은 경기권. 거기다가 학생부에 따라서 대학을 좀 점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입결은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고,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 어디가? 거기 사이트에 가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도 다 발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주요 고민은 이렇죠.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로 탐색 어떻게 해야죠? 어느 학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좋은 학과 없나요? 진학, 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2학년 여름방학부터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그리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쵸? 이거가 제일 많은 거고, 학습, 뭐 공부력이 별로 없다. 공부 어떻게 시키면 되는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네. 우리 체험 국어 믿고 하시면은 서울대 빼고는 다 갈 수 있다. 네. 근데 서울대까지 가려면은 학생부를 챙겨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고1 부모님은 아직까지 우리 송파 전체에서 전교 꼴찌여도 서울대는 갈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 고2, 고3이 남아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고2, 고3 때 전교 1등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수능 잘 보면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대 정시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서울대 정시는 이 특목 자사고 있죠. 내신 7등급들도 서울 정시에서는 뽑아줘요. 수능 잘 보면. 일반고에서는 5등급까지 뽑아주더라고요. 5등급.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9등급이어도 1 하면은 9, 1 하면은 11이잖아요. 나누기 3하면 3.3등급이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는 5등급, 일반고는 5등급, 특목자사고는 내신 7등급까지도 뽑아준다. 그러니까 1학년은 솔직히 다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있고, 근데 여러분이 예비 고3 학부모님이었으면 다른 얘기고, 서울대 빼고 다 갈 수 있다. 근데 예비 고1, 고2 부모님이니까는 여러분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거고요. 이거 고등학교 이제 학년별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합니다. 네. 근데 알고 있으면 안 불안해요. 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리고 예비 고2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동아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학하고 나서 첫째 주나 둘째 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럼 왜 동아리가 중요해요? 했을 때, 왜냐 우리 송파는 종합전형 아니면은 수능으로 명문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수시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의 우리 송파구는 많이 명문대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 전공적 합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동아리예요. 나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제일 그걸 어필하기 쉬운 게 건축학 동아리를 한 거야.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에 맞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남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동아리가 있어. 예. 그걸 이미 끝난 거야.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소생시키냐? 걔를 이제 의대로 보내려면은 축구 동아리의 팀 닥터를 하기 위해서 나는 갔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택을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잘해야 된다. 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름방학이 되면,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고2, 고3 때 무슨 과목 들을 건지 조사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인서울대학 오려면 고교학점제 관련해가지고 저 과목 잘못 선택하면은 학종으로는 어려워요. 교과 전형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교과 전형도 학생부를 봐요. 네. 건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학생부 다 봐요. 다.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를 20, 30%를 봐.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맞춰서 고2, 고3 때 과목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뭐, 내가 공대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원, 물투, 기하, 미적 들어야죠. 확통 듣고 탑10 대학은 절대 못 가요.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요때 요거를 잘 선택을 하자. 그러면 고1 학생은 지금 한번 고칠 수는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얘기했지. 끝났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보고 아 우리 애는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예, 고쳐야 됩니다. 안 고쳐주면 아버님 모시고 가면 돼요. 가가지고 무릎 딱 꿇으시면 돼요. 무릎 딱 꿇으시면은 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예비 고2도 이거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대를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의대는 4개 영역 다 2까지 듣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물2까지 듣는 게 트렌드입니다. 왜냐면 의대를 가는데 화학, 생물, 지구과학 안 들은 애가 어디 있어. 그쵸? 그러니까는 물론 물2까지 듣는 게 트렌드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있다. 네,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의대 합격하는 애들 보면은 다 물원, 물투 들은 애들이 합격이 많더라. 그러니까는 이거 선택 과목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비 고1은 뭐냐면 진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년 3월 전까지. 아, 우리 애는 무슨 과를 가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학교에 무슨 동아리가 있는지를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죠. 그쵸? 네, 그래야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없으면 1순위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인기 있는 동아리는 면접까지 봅니다.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1순위 떨어지면 2순위, 3순위도 있어야 된다. 왜냐, 1순위 떨어지면 남학생들은 멘붕으로 바로 축구 동아리를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래도 살릴 방법은 팀닥터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 1학년이 말이 되면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가 생각보다 입시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학생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송파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강북, 강서는 더 안 돼.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는 학생하고 우리 학부모님이 좀 유난을 떨어야 돼요. 학교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는 아, 우리 학교는 학생부 잘 써준다고. 그 말은 뭐냐면요. 꾸준히 수시에서 서울대학교가 5명 정도 꾸준히 나오는 학교는 학생부를 그래도 좀 써주는 학교예요. 송파에 그런 학교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네. 5명이 매년 꾸준히 나오는 학교 없어요. 없습니다. 네. 휘문고등학교도 서울대 수시 몇 명 문제 아세요? 7명, 9명. 네. 그렇게 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만 의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을 좀 떨어라. 네. 내가 가려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한다. 우리 학생 아주 훌륭한 학생. 내가 봤을 때 지금 고1이죠. 지금부터 하면은 본인은 서울대는 무조건 가는데 그게 수석이냐 차석이냐 그냥 합격이냐 그 셋 중에 하나야. 진짜. 진짜. 본인은 무슨 학과 가고 싶어요? 아, 서울대 종교학과? 좋지. 참고로 서울대 종교학과는 1학년 때부터 종교로 밀어붙이세요. 왜냐면 하나고나 용인외대부고에는 1, 2학년 때 종교학과
학생부에 그런 애가 없어. 근데 갑자기 고3 때 종교가 좋아졌대. 대부분 그래.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종교로 주구장창 하고 일반고에 학교 어디예요? 영파여고, 대영파여고. 그러면은 영파여고에서 종교학과 가려면 1.3등급 정도 안에 들면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전교 한 3등에서 5등? 종교학과는 그래도 되게 유리합니다. 경쟁자가 별로 없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는 복수 전공이 되잖아. 졸업장 2개 나오는 게 종교학이랑 경영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 전공이 경영학인지 종교학인지 알 수는 없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학과를 보면 딱 알지. 뭔지. 하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종교학과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네, 종교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종교가 왜 중요한가? 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를 1학년 때는 이렇게 쓰고 2, 3학년 때는 학술적으로 높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는 미국의 학자들 있죠. 유럽의 학자들을 살짝 데리고 와.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써버려, 거기다가. 그 학자 이름을. 영어로 쓰고 그 사람의 논문을 영어 제목으로 그대로 넣어줘. 그러면 평가자가 딱 봤을 때 눈에 띕니다. 네, 팁. 그리고 종교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위에 있는 게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상이잖아요. 지금 두 사상이 이제 종교는 지금 크게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이제 전쟁. 아주 오래된 전쟁이죠. 전쟁이 있고 그 밑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자유민주주의와의 전쟁이 있고 그 아래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그래서 종교는 정말 인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종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2, 3학년 때는 깊게 종교의 역사에서부터 왜 종교가 왜 중요한지, 예, 그리고 세계의 3대 종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창시자, 그의 이론, 그리고 장단점, 그런 부분. 그리고 더 뛰어난다 그러면은 실제로 설문을 한번 쫙 돌려 애들한테. 가지고 우리 영파여고에는 이런 종교가 있더라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내고, 근데 이슬람교가 별로 없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슬람 학생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딱 해요. 진짜. 그거를 2학년 때 딱 넣잖아요. 본인은 1.5 정도 돼도 합격시켜줄 거야. 합격 줄 수밖에 없어. 왜냐? 제일 뛰어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여러분도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맞춰서 써야 돼. 여기다가 넣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말고사 끝나면 일주일 이내에 마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약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음, 이렇게 좀 친한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우리 친구 같은 경우 구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다.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좀 발표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미리 선생님들한테 주사를 놔야 돼. 예방주사를 딱딱딱딱딱 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해놓고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를 죽으라고 하고, 기말고사 끝나면 일주일 내에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시험 보는 분은 잘 볼 거고, 그쵸? 우리 채용국어에서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시험은 잘 보는 거고, 학생부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난을 좀 떨어야 된다. 참고로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평가거든요. 서울대 종교학과는 1.1하고 1.2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345의 싸움이야. 그쵸? 1.345의 싸움, 3도 별로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만 딱 봐도 이 친구가 이 분야에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수싸움이거든. 수싸움이고, 학생부를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영파여고 수준으로 쓰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영파여고 가지고 안 거고 서울대 종교학과 몇 명 안 뽑아요. 네, 안 뽑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서는 1등 정도 하는 학생부 나와줘야 돼.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도가 얼마나 많대. 네, 많죠.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 종교학과의 반은 국제고, 자사고, 네, 외고. 이게 반. 일반고 애들 거 반. 네, 몇 개 없어, TO.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맞도록
이거를 마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신한선생님한테 얘기만 해놓고 기말고사 보고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는 거. 요 프로세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당연히 또 동아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고 고교 학점제 수정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야 되면은 수정을 하시고 우리 학교에 이 과목 안 돼 있으면은 교육청에서 연계과정 다 있으니까 자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야지. 그런 부분. 그래서 종교하고 관련되면 심리학도 든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을 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되면은 성적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을 6번 봤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상대평가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거의 고3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많이 차이 나봤자 0.3? 0. 진짜 많으면 0.5. 그 말은 뭐냐? 우리 애가 3.0 맞았다. 그러면 최고의 희망 회로가 2.5등급. 2.5등급은 교과전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 과기대 갈 수 있습니다. 숭실하고 세종대는 추가 합격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시에서 저 정도 대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수능을 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논술을 하든지 아니면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를 최대한 성적을 올리고 학생부를 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넣는 거죠. 2.5까지는 고려대 합격 다 합격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고에서 제일 좋은 게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참고로 영재고, 과고, 국제고 애들은 수능 성적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수능 성적 안 나옵니다. 걔는 수능 공부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2.5등급에서 3.0인데 대학을 잘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높게 걸려 있는 거. 네, 연대 고대를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수능으로 넘어가라. 그걸 2학년 1학기 때 판단을 하는 거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도 네, 다시 한번 수시 남아있을지 정시로 갈지 판단을 한다. 참고로 이때 판단하게 되면 수능까지 15개월 남았거든요. 서울대 빼고 다 갈 수 있고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영파여고 5등급도 이 시기에 내신 5등급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대학 한번 갈래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야 서울대는 포기하고 나머지 가자. 가지고 이때부터 수능 공부 15개월 하잖아요. 2등급이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2등급이면은 연고대 대부분과 다 갑니다. 네, 다 가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어요. 다 실제적으로 다 갈 수 있. 이때 한번 전략을 짜주고 그리고 이때 확정을 해주고. 네, 5등급은 이때 바로 결정하시면 돼요. 바로 결정. 3등급은 긴가민가 하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하고 이때 판단해도 되고. 근데 이때부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이제 성적 마무리하고 요때 학생부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학생부 3번 마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생부 마감을 하고 당연히 시험은 2번씩 해서 총 10번 시험을 보고요. 9월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12월, 그러니까 11월에 수능 시험을 보고 12월에 원서를 넣고 12월 말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하냐, 종합 전형 하냐, 논술로 가냐, 수능으로 가냐. 근데 교과하고 종합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종합인 거고 논술은 옵션이기 때문에 수능이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으로 가냐, 종합으로 가냐가 타겟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점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신 1.0등급에 학생부 제일 좋고 수능 만점이야. 이게 제일 좋아. 그리고 연대 고대 논술 1등이야.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우리 애가 그럴 확률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왜냐? 우리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우리 애는 종합으로 밀어붙인다. 아니면 우리는 정시로 밀어붙인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통계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다 알려드렸어요. 다 알려드렸고 이제는 요거를
하나하나 예,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먹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대학별 입시 결과 분석, 우리 자녀 성적을 어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 제도가 어떻게 막 변화되는지, 그리고 2016학년도 이후 대학별 전형 분석, 2027학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게 최신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전략. 네, 결과적으로는 학종 준비 아니면은 수능 준비. 그러니까 결론이 되는 거죠. 대입 결과. 여러분, 대입은 내신하고 다 똑같이 9등급 체제입니다. 예, 일단은 현 고1, 우리 고1 부모님들은 9등급 체제로 있고, 1등급은 100명 기준으로 4등까지가 1등급, 11등까지가 2등급, 23등까지가 3등급, 40등까지가 4등급, 60등까지가 5등급,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은 탑10 대학, 인서울대학, 이렇게 되는 거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요게, 네, 탑10 대학, 요게 인서울대학, 한 등급 정도를 여유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서울대학교 직윤, 전교 1등이 가는 거,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보통 한 학교에 최대 2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성적 쭉 보시면 1.3, 뭐 1.4, 1.1, 1.8 쭉 이다. 그래서 1등급 초반인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좀 줄였거든요. 여기는 없네요. 제가 이 자료는 그 여러분 진로정보 창체 마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있나? 진로정보 창체 마을이라는 카페 있거든요. 아, 여기 45쪽에 여기 보면은 진로정보 창체 마을이라는 카페에 후기 게시판이 있어요. 그 후기에다가 네, 우리 채용국어학원 설명회 짱이었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입결 자료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눈으로 보고 예,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대학교를 직윤으로 가는 건 전교 1등. 이거 보통 1.3등급 정도까지가 70% 컷이고, 마지막 붙는 애가 1.7까지도 붙어요. 1.7까지도 붙는데 1.7이 붙으려면은 정말 학생부가 좋은 학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이 특목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등급대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한영 외고나 대원 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등급 한 중반 후반 정도 하면은 뭐 서울대 합격할 수 있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2등급 때까지 일반 전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특목 자사고 자녀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넣으면 되는데, 우리 애가 일반고인데 전교 3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유는 2명만 해주잖아. 그러면은 그 친구는 서울대를 포기하지 말고 서울대 일반 전형 쓰면 돼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도 일반고 학생을 많이 뽑아줍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뽑아줘요. 왜냐? 교육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그래서 아,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많이 가는데 2등급 때가 제일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 가는 팁이 있어요. 어머님은 무슨 과 보내고 싶으세요? 네. 네? 미커? 그게 뭐예요? 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커가 제일 높잖아. 그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고. 어머님은 어떤 거 보내고 싶으세요? 공대. 첫째는 갖고. 네. 아, 좋습니다. 여기 섞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과 계열에서 제일 서울대를 노리기 좋은 과는 산림학과 같은 거예요. 네. 산림학과. 식물생명.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농대가 제일 좋습니다. 물리학과가 아닙니다. 물리학과는 가끔 오타쿠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 영재고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 물리학과는 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옛날로 치면은 농대, 축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공대 계열에서는 토목공학과가 제일 틈새예요. 제일 틈새. 성적이 낮으면서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학과 가가지고 뭐 건축공학과를 같이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과에서 성적이 제일 낮은 쪽은 농업, 축산, 그리고 토목공학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낮고, 문과 같은 경우는 언어과가 낮아요. 언어과. 네, 언어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어, 독일어, 네, 스페인어, 이런 과들이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분 중에서 그런 친구 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3등급대가 나와. 근데 수능 공부를 하기 싫어해. 근데 어떻게든 인서울 50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진짜 우리 체험국어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을, 천기 누설 해드리면, 동국대학교에 불교학부가 있어요. 네, 불교학부. 네. 참고로 여기 스님 되는 라인이 아닙니다. 스님 라인은 따로 있어요. 스님들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불교를 철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네,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부는 좋은 게 장학금이 제일 많아. 성적은 제일 낮은데 장학금이 제일 많아. 네, 그래서 불교학부가 있다. 저는 참고로 고1 때부터 불교학부라는 학생부를 본 적이 없어. 네,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이 정말 낮은데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동국대 불교학부를 간 다음에 복수 전공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특별히 알려드린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가 있어요. 네, 북한학과. 네. 북한학과가 좋은 게 통일부 취업할 때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 네.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 전공이 안 맞거든요. 아주 많아요. 네. 동국대에서 북한학과를 잘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더 쉽게 가고 싶다. 그러면 동국대 불교 지도자 추천 전형이 있어요. 네, 불교 지도자 추천 전형. 주지스님 추천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공양미 300석을 딱 사시면 우리 해인사 주지스님께서 그냥 추천서가 아니고 엄청 크게 만들어줄까 아마. 300석을 냈다고 이렇게 딱 하시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다 제가 컨설팅 했던 3등급, 4등급 다 가요. 네. 4등급이면은 참고로 여러분 전혀 듣지 못한 대학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 좋은 대학 간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과는 언어과, 그리고 불교학부랑 북한학과 잊지 말자. 네.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다 말씀드려야겠네.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외대 있죠. 외대에 보면은 언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언어들의 반 정도는 외고에서도 없어. 태국어. 여러분, 외고나 국제고에서 태국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태국어로. 4등급이어도 합격할 거야, 아마.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까지는 저희가 다 합격을 시켰거든요. 태국어도 있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슬로베니아어. 슬로베니아. 이거는 적이 없어. 외고에 슬로베니아 학과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피해야 되는 거는 중어 중문과. 중국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 거기 밀립니다. 중문과는 밀리지만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슬로베니아어, 태국어, 뭐 아랍어 이러면은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요거를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1학년 때부터. 왜냐면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외고나 국제고에서 성적 낮은 애들이 갑자기 태국어 좋다 그래. 슬로베니아 좋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팁이에요. 대학교 한 5개나 10개 그냥 꽁으로. 그리고 외대는 무조건 복수공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정시지균, 정시 지역균형,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 했을 때 100분이 96, 98, 98, 97, 96 쭉쭉쭉 이렇게가 간다라는 거. 참고로 이거는 70% 컷이에요. 100명 중에 70등급으로 합격한 애의 성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은 이거보다 더 성적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균형 말고 뭐 일반 그냥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
했을 때 여러분 관심 있는 거 한번 쭉 보십시오. 뭐 95, 96, 97. 참고로 95는요 2등급이에요 이게 수능에서. 네, 2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2 맞고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70% 컷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터에는 94까지 붙었어. 의사국이니까 수능에서 내 경력을 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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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맞아서 서울대를 갑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많다. 1, 2등급 네.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보낼 테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이 있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기보다는 국어 국문 쪽으로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고3 때 미디어로 넣으면 되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국어 국문과로 넣으면 돼요. 서울대도 국어 국문과 간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하면 돼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국어 국문은 학생들 전투력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도면 서울대 국어 국문과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뭐, 좀 이따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성균관대 교과전형. 성균관대 보시면은 이 교과전형이 1.5, 1.7, 1.4, 쭉 이거를 간단하게 이해한다 그러면은 1.5는 전교 5등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본다 그러면 전교 5등, 전교 7등, 전교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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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그러니까는 최소한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야지 성균관대를 교과전형으로 가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2등급 넘으면 성균관대 힘들어요. 보통 1.7 정도까지가 많이 붙어. 일반고는 1.7까지가 종합전형으로는 일반고에서 많이 붙는다. 그러면 전교 7등.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교과전형으로 가던 종합전형 가던 300명 기준으로 10등 안에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 교과랑 종합전형은 그렇다. 라는 거. 그리고 서울시립대. 제가 서울시립대를 넣은 이유가 시립대가 딱 우리나라의 랭킹 10위 정도 해요. 네, 딱 10위 하는 정도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립대를 보면 이렇게 입시 결과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겁니다. 3합7 있으면서도 성적이었는데 요 성적보다 여러분 자녀가 높다. 그러면 시립대보다 높은 대학 갈 수 있는 거고요. 요 성적보다 낮다. 그러면 시립대보다 낮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립대가 제일 좋고 평균 내면은 2.0. 우리 자녀가 2.0 안에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탑10 대학을 갈 수가 있고 2.0을 넘으면 탑10 대학을 벗어나는 대학을 가고 3.0이 가천대학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논술 성적이 중요합니다. 내신 5등급도 논술은 다 합격을 하니까요. 그리고 시립대학교 종합전형 보시면은 이렇게 3.0 내외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은 1등급 정도까지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과전형 성적이 한 2.0이면 아, 종합전형은 3.0 정도까지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일 심플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서울 종합전형의 마지노선은 3.0. 네. 종합전형은 3.0.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자녀는 앞자리가 1, 2, 3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4가 들어가 있으면은 강남대학교 추가 합격 정도 갈 수 있어요. 4부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앞자리가 3이 있어야지 그래도 인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 가천대를 가든지 여기 경기대학교를 가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좀 높죠? 네, 성적이 높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가천대학교. 왜 가천대학교가 중요하냐면, 가천대학교보다, 요 성적보다 아래면 인서울 할 수 있고, 요거보다 바뀌면 경기도야. 네, 그러니까 제일 심플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천대학교 수시 보면은 3.0
이랑 3점 초반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3점 앞자리가 무조건 3이어야 된다. 무조건 3. 그렇게 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교과전형은 국영수 성적이랑 수능 최저만 가지고 가는 거고,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등급 아래쪽, 4등급까지도. 그러니까 교과전형에서 1등급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3등급 후반, 4등급까지도 종합전형으로는 간다. 라는 거. 네. 그래서 고민이 4등급이라는 거예요. 네, 4등급 학생은. 5등급은 그냥 바로 수능 공부하면 되는데, 4등급 학생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정시, 이것도 중요한 게 수능으로 봤을 때 요 성적이 네, 인서울과 경기를 나누는 경계. 요게 몇이에요, 여러분? 3등급 끝. 3등급 끝 정도가 이제 인서울이니까 수능도 결국은 앞자리가 3자가 나와야지 서울 끝자락에다가 다리를 딱 할 수가 있고, 4부터는 네, 강남대학교도 힘들어요. 네, 강남대학교도 힘들기 때문에 교과던 종합이던 정시던 앞자가 3자리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두 번째는 대입제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쵸? 정말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대입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냐. 현 고1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네. 수능도 이렇게 가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고1까지는. 근데 중3은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현 고1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세대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종합전형 준비하고 수능 공부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역 인재 전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 중3 학생들이 볼 수능 시험. 중3 학생들은 이 시험을 봅니다. 네. 고1까지는 기존을 보고, 그래서 중3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 과목이 없어요. 네. 고1까지는 국어도 선택, 수학도 선택, 과학도 선택, 다 선택이거든요. 근데 중3부터는 선택이 없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시험을 봐. 이것만 달라. 제2외국어만. 이거 뭐 대학 가는데 별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똑같은 시험을 본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뭘 여러분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 대학 입장에서 수능을 봤는데 문과, 이과도 구분이 없어. 그쵸? 다 똑같네. 근데 나는 공대 교수야. 그쵸? 그럼 여기서 뭐 보고 뽑아요? 애매하잖아요. 문과 교수님이면. 공대 교수님이면 선택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공대, 이과 계열은 수학이랑 이 과학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줄 거예요. 40%, 40%, 국어 20%, 영어 20%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문과는 국어랑 영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탐에 있어서 가중치를 많이 줄 거예요.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만점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저렇게 가중치를 다 만점이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이야. 수능이 다 똑같고 변별력이 없어. 가중치를 줘도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부 가지고 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어떻게 했어? 그리고 면접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면접 15분 하던 거 20분으로 늘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학생부 가지고 오라고 그럴 것이고, 그렇죠? 면접 강화를 할 거다. 거. 그리고 이렇게 내신 체제를 5등급 체제로 이제 바꾸거든요. 중3 학생들은 이렇게 상위 10%는 1등급, 24%까지가 2등급, 31% 이제 3등급 이렇게 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금 이제 중3 애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1등급 맞으면 현재 2등급인 거거든요. 인서울대학 가려면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요. 중3 학생들은. 내년 4월 말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그때 일자를 맞아야 된다. 일자를 맞아야 된다. 2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자는 너무 변폭이 커가지고
가천대 붙을 수도 있고 저기 강남대 붙을 수도 있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예. 원체 너무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등급 체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2등급까지이기 때문에 1등급을 맞아야지 저기 뭐 서울 과기대를 가든지 삼육대를 가든지 가천대도 아마 여기 간단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을 맞아라. 인 거고 특목자사고는 제가 봤을 때 2등급까지는 괜찮을 건데 특목자사고도 3, 4, 5등급 맞으면은 별 재미가 없을 거다. 탑 5 대학은 못 갈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중3. 물론 고1도 이미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뭐냐? 진로와 적성에 맞춰가지고 고2, 고3 때 학과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 뭐 진로 선택, 전문 교과 등이 있으니까 이거를 자녀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고2, 고3 때 수업을 잘 들어줘야 된다. 1학년 때는 똑같다 이렇게. 1학년 때는 똑같지만은 2학년, 3학년 때는 네, 선택지가 다릅니다. 즉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 근데 300명 있으면 경우 수가 보통 140개 정도 나와요. 다 달라. 다 달라.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같은 경영학과를 가더라도 나는 마케팅을 할 친구가 있고 인사를 할 친구가 있고 자기 회계할 친구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고2, 고3 때 듣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가지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머니는 심화국어랑 고전 읽기는 무조건 들어야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심리학을 들어두세요. 심리학을 들어주시고 이 영미문학이 있죠. 요 영미문학 요것도 들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찐 천재야 그러면 한문까지 들으면 최고죠. 그럼요. 우리 문학에서 한문을 빼고 문학을 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고2 종합의견란, 행동트스미 종합의견란, 담임 선생님이 500자 써주는 거에다 이 내용을 그냥 바로 갈겨서 써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가지고 한자, 심리학,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역사, 철학 수업을 다 들었다. 그렇게 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행동특기 종합의견란에다가 빡 넣어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하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진로 활동이나 자료 활동에서 해가지고 꽃들아 안녕 이런 거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써주셔도 돼요. 써가지고 자기가 작품을 써가지고 발표했다고 하고 학교 교내 신문에다가 넣고 네. 그렇게 하시면 면접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면접은.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잘 하고 거기다 스토리를 잘 넣어서 학생부에다가 넣어주면은 좋다. 결국은 선택 과목도 머리입니다. 머리.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 계열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과학 계열에서 있는 심화 수학, 고급 수학 이런 거는 들어야 되죠. 네. 공대 갔다 그러면 고급 물리학 들었다. 엄청 좋아하지. 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여기 외국어 계열도 있고 뭐 국제 계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마다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다 다양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무슨 과목 들으라고 이미 발표해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문과는 없어요. 문과는 없는데 이과는 다 발표해놨어요.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여러분은 이 단어를 뭘로 보세요? 핵심 권장 과목이? 네. 가로 열고 안 들으면은 100% 불합격. 이거고 권장 과목 가로 열고 안 들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가로 닫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말을 되게 순화해서 표현해 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으십시오 라는 게 결과입니다.
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과목 선택 방법은, 네. 일단은 무슨 학과를 갈 건지를 머리를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디로 도망갈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때 고민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의대도 많잖아요. 고1 때는 의대 많잖아요. 근데 고3 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식물생명으로 가 있잖아. 네. 그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면서 플랜 B, C도 생각을 하면서 학생부를 1학년 때는 관리해주고 2학년 때부터는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어. 아주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 C를 생각해라 이거지. 커뮤니케이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슨 과를 넣는 게 좋겠냐. 내가 의대의 성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슨 과를 넣기 좋을 거냐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 과목도 듣고 학생부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대학 전공별 권장 과목은 네, 이과는 전통적으로 수학과학이고 문과는 수학 영어입니다. 그리고 저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저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고교학점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실에 가시면 고교학점제 자료가 다 있어요. 아, 경영학과 가고 싶은 친구는 이런 과목 들으세요. 물론 그거는 스탠다드한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거기다가 좀 더 넣고 빼고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 다 나와 있다. 고교학점제 라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실 참고하자. 그리고 뭐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해도 뭐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내가 관련 학과에 관련된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이 4번 있는 것처럼 선택 안 하는 친구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탑10 대학 갈 정도면은 선택 과목 잘 선택을 에러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 그쵸? 탑10 대학 갈 정도면 선택 과목 다 잘했거든. 그럼 그 다음 싸움은 뭐냐? 했을 때 성적이랑 이렇게 과목 세트.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진로 선생님이 어떻게 이 학생에 대해서 써주는가.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네,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추상적이거든. 그쵸? 추상적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학생부 세특을 부탁해랑 학생부 세특 심화탐구 활동 보고서를 부탁해를 봐야 된다는 거야. 봐야지 할 수 있지. 학생들한테 야, 너 세특 관리해. 그러면 세특이 뭐예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해. 예. 저쪽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래가지고 고3 때 컨설팅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 울죠, 애들이. 예.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거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다르거든. 그쵸? 그러면 와서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진짜 여학생들 중 3명 중에 2명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정확한 방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다. 입시는 철저하게 평가자. 이 학생부를 누가 봐요? 교수님이 보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시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합격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그쵸? 데이트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거 안 먹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거 먹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저 회 안 먹거든요. 회 좋아한대.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 저도 회 좋아해요. 가는 거야. 상대에 맞춰주는 거야. 입시도 평가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합격한 사례의 세특을 많이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머님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울대 합격한 학생 5명 학생부 구해가지고요. 좋은 것만 뽑아내면 돼요. 합격했잖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우리 학생부에 때려 넣는 거지.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지. 네. 내 주변에 없어. 네. 그래서 아무튼 방법론은 그렇다. 어떻게 구하던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
합격한 거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우리 학생부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죠? 종교학교 합격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성적은 1.3 안에 하고 종교학교 합격한 선배들 거 학생부 쫙 봐가지고 좋은 것만 다 따가지고 내 거에다 다 때려 넣는 게 제일 좋잖아. 그렇죠? 때려 넣을 때 모양만 살짝 이게 터치해줘야 돼. 그렇죠? 고소영의 코와 김태희의 눈과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마무리는 해줄 때 상대가 원하는 걸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가 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잘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가 어떻게 학생 뽑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연대가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거든요. 보통 고3 때 알아요. 아 이렇게 뽑는 거였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미리 알면은 좋다. 자, 크게 입시는 이렇게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6개 대학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반 대학은 카이스트나 이스트 계열은 별도, 사관학교는 별도. 근데 일반 사연제 대학은 6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는 무제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개를 넣어가지고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정시는 어떻게? 못 넣는다. 그러니까 수시를 넣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가지고, 아, 우리 애가 딱 봐가지고 성적 보니까는, 내신이 3.0이야. 그러니까 나 가천대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아주 가천대를 넣었어요. 붙었네. 근데 수능에서 우리 애가 밀렸어가지고 다 맞은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3등급이고 수능 다 맞으면 서울대 가거든요. 정시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를 원서 낼 때는 내가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그 정도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넣어야 돼. 그래서 수시는 정말 중요하다. 이 수시 컨설팅만 해도 대학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낮춰서 넣어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넣어도 어차피 불발탈이니까 그쵸? 늘 필요가. 그래서 딱 건대 갈 정도다 그러면은 딱 봐가지고 제가 볼 때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까지 넣어야지 연고대 넣으면은 제가 볼 때 거의 뭐 자살 행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6개 수시 합격하면은 정시 지원 불가능하니까는 정시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를 생각하고 비슷하거나 그 높은 데를 넣어라. 그리고 정시 모집은 12월 말에 원서 접수하고 3군데를 넣을 수 있어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그러니까 정시는 되게 살뜰려요. 살뜰려. 딱 3개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이면 우리 송파에서는 60%는 수시에서 갑니다. 하고 40%가 논술이랑 정시. 이렇게. 그래서 수시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래서 수시에서 안 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돼. 머리 아파. 원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9월에 수시 원서, 12월 말에 정시 원서, 그리고 2월 말에 추가 모집이라고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끝났고 정시 모집에서도 불합격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2월 말에 한 번 더 뽑아요. 이거는 수시 추가 합격, 정시 추가 합격하고 다른 거야. 수시 한번 뽑고 정시 한번 뽑고 다 썸머리 한 다음에 2월 말에 한 번 더 뽑아요. 추가 모집. 여기 의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 떨어졌다고 정시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기회는 더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 보시면은 이렇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해가지고 건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441명, 종합으로는 930명, 논술로 311명, 수능으로는 1288. 그리고 뭐 고대 교과 653, 종합 1535, 논술 342, 수능으로는 156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여러분은 종합 전형 아니면은 수능으로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잘하면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종합 전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의치한수 약대 모집을 하잖아요. 지금 의대가 작년에 비해서 1,300명, 1,400명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의대 정원이 4,485, 치의대 630명, 한의대 725명, 약대 1,750명, 수의대 496명, 합계해서 8,000명. 이게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수험생이 뭐 40만 명? 그렇죠? 40만 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3 수만 따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40만 명 중에 8천 명이 이쪽 계열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공부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 예. 참고로 저 때는 80만 명 태어났거든요. 재수생까지 하면 1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치대, 한의대 이런 하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참고로 서울에는 더 이상 치과병원 늘 데가 없어. 우리 여기서도 한번 사거리를 한번 쫙 돌아보세요. 삥 돌면 치과는 무조건 있어. 그리고 한의대도 좀 그렇고 수의대도 포화 상태이긴 한데 강아지를 키우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좀 버티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의대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약대 이렇게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서울은 포화됐다 그러더라고. 더 이상 이게 뭐 들어올 데가 없대요. 그래서 조금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 만족도가 엄청 크게 하거든요. 여기 미사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라고. 그래서 의대 가라 그러더라고. 갈 수 있으면 성적 치의대랑 여기 의대랑요 점수차 한 문제 차이 아니고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1점 차. 한 문제 아니고 1점 차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가기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내가 병원을 물려줘야 되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와. 그러면 해외 의대도 있어요. 해외 의대. 단 가지 말아야 되는 건 헝가리 의대는 가면 안 돼. 저희 사무실 근처에 헝가리 의대 학원 있거든요. 헝가리 의대는 가긴 가는데 애들이 졸업을 못 해. 그래가지고 졸업생 파악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리고 진급을 안 시켜줘. 진급을 안 시켜줘. 헝가리 의대 공부할 정도면 한국에서 재수하는 게 훨씬 쉬워. 훨씬 쉽고 그런데도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헝가리 의대 말고 해외 의대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아요. 뭐 우즈벡도 있고 몽골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되게 그러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할 수 있는 의대도 있어요. 참고로 미국 의사 평균 연봉 아시죠? 5억. 제일 연봉 작은 마취과가 5억이고 서저리 수술하시는 분은 보통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수술로 해가지고 5년 정도 해가지고 딱 50원 땡겨가지고 한국에 오면 평생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요점은 뭐냐?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다양한 방법도 있다. 한국 아니에요. 또 미국 치대는 그냥 갑니다. 미국 치대, 수의대 이런 데는 그냥 갑니다. 의대만 안 돼. 한국 영주권 없으면 심의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과 종료, 뭐 논술, 수능으로 다양하게 뽑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수시에서 뽑는 게 수시에서 직윤 한 학교에 2명, 한 고등학교에서 2명 추천하는 거. 그리고 일반 전형은 그냥 누구나 다 넣어도 돼요. 하나고 애들은 한 70명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일반 전형에. 그래서 이거는 한 학교에 2명 추천받아서 넣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다 넣어도 되는 건데, 특목 자사고가 많다. 일반고가 많고. 그런 거고, 둘 다 1단계는 서류.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성적 잘 받아야 되고, 학생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이렇게 3합 7. 이거는 뭐 2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해도 3합 7을 맞춰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해가지고 직윤, 일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 한 학교당 2명 해가지고 수능 60%에다가 교과 40. 그리고 그냥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는 거 수능 100에다가 2단계 교과 2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대 정시는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학생부 없이는 서울대는 못 간다. 그렇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성적만 해도 간다. 연대 의대든 뭐 무슨 과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수능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 학생부 교과 합격을 하려면 평균 1.4등급 정도는 돼야 돼요.
1.4등급이면 정규 한 4등 정도 안에 들어야지 연대 교과를 소위 말하는 뚫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서류.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많이 가죠, 이게. 일반고는 활동 우수 해가지고 서류에다가 면접 해가지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 그리고 연대 논술. 올해 사건이 터진 연대 논술. 여기는 수능 최저도 필요 없고 내신 성적도 필요 없어요. 100분 동안 논술 잘 보면 돼. 잘 보면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 수학에 오타쿠가 있다. 얘는 수학만 해. 연대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문과인데 정말 얘는 글을 잘 써. 네. 그러면은 연대 논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조카는 재수했는데 성적이 재수했는데도 딱 가천대 성적 나오더라고요. 가천대. 근데 논술로 연대 갔어요. 네. 연대 논술로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지만 근데 우리 자녀분 중에서 수학을 되게 잘하든지 글을 아주 잘 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근데 저희 애가 잘 쓰는지 못 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2등급 안에 나와야 되고 내신이 2등급 안에 나와야 되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로 돼야 돼요. 반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 기출문제를 보고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시는 수능 100%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고 고려대학교도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시립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건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과기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가천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네. 대학을 가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거밖에 없다.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거밖에 없고 이거는 한 세트다. 그렇죠? 고등학교 생활하면 교과 전용 이거 그냥 준비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건 한 세트고 네, 학생부를 관리해가지고 이걸로 가야 돼. 이걸 제일 많이 뽑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고 일부는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거 결정은 언제 하냐? 2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하면은 무난하다. 라는 거. 물론 더 극단적인 애들은 1학년 마치고 나서 자퇴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퇴 비율이 12.4% 정도가 됩니다. 네, 자퇴가 많아요. 왜 많냐? 그게 대학 가는데 유리하거든. 네, 수능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의 그런 대학이랑 전공을 선택할 때 추천드리는 거는 제 대학원 졸업 논문인데 그리고 이거죠. 이성적으로 서울대 농대를 갈까? 연대 기계공학과를 갈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서울대 철학과를 갈까? 연대 경영을 갈까? 이게 아주 실존적인 고민이거든. 근데 이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답이 나왔어. 뭐냐? 이성적으로 서울대 농대를 가던 연대 기계공학과를 가던 다 만족을 했어요. 다 만족을 해. 실제적으로. 이 명문 대학은.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만족도가 달라지냐? 30위권 이외 대학. 인서울을 넘어가는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들은 학교 명성이 어차피 자기를 뒷받침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기 이름 없는 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잖아. 그럴 때는 전공 중심으로 갔을 때가 절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편입도 하고 대학원도 갑니다. 그래서 성적 높은 대학 갈 때는 그 성적으로 뭐 네가 서울대 농대를 가던 연대 기계를 가던 네 가치관에 따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시면 되고 성적이 낮은 대학 갈 때는 절대적으로 전공 중심, 진로 중심으로 가는 게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은 네, 편입도 할 수 있고 대학원도 학점도 잘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희망한다면 재수해도 서울대학교가 안 돼. 그러면 일단 간 다음에 대학원을 서울대 가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건대 나왔거든요, 학부. 저희 선배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건대 대학원하고 서울대 대학원. 네, 그러네요. 저 바로 위에 저희 동아리 형도 건대 경영학과 나오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도 있다. 그리고 오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 친구는 오수해가지고 서울대 갔거든요, 경제학과. 그래서 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수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맞춰서 간 다음에 대학원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면은 좀 더 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학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마치고 건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대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미국 석박사 통합과정 가는 게 맞고요. 학부를 바로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얘는 석박사를 미국 가는 게 맞아요. 네, 요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 피를 섞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피를 섞지 않았지만은 그냥 클래식한 방법. 건대 학부, 서울대 석사, 뭐 미국, 뭐 하버드 박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건대 교수 분명히 되고요. 총장 돼요, 얘는. 네, 되게 돼 있어. 아주 제 아는 애가 걔가 그 숭실대 갔거든요. 저기 서울국제고 졸업하고 숭실대 갔어요. 되게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던 게, 야, 너는 있잖아, 유학 가잖아. 너 여기 무조건 교수 되고 너는 총장이 될 거야. 예,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숭실대 학생이 몇 명이 유학 갈 것 같으세요? 거의 안 가. 안 가거든요. 건대도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30%는 그 대학 출신을 뽑아주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대학을 상대적으로 가도 거기서 다 기회가 있다. 다 기회가 있어요.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 네. 서울대만 정답이 아니다. 네. 서울대만 정답은 아니다. 서울대 대학원도 있고, 뭐 유학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 저는 유학은 꼭 가라라고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기술로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영어만 하면은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러지 누가 선생님 뭐 스마트폰이 이게 다 이게 통역해 준다 그러는데 그건 여행 갈 때 얘기고 비즈니스는 그거 안 돼요. 비즈니스는 그냥 찰스하고 바로 통화해야 돼. 찰스야, 지금 뉴욕 지금 바람 많이 불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비즈니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무조건 가라. 무조건. 그러면 자기의 몸값이 10배 정도는 뜁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학 준비하라. 난 제가 제빵이다. 그러면은 일본어를 배우든지 프랑스어를 배우든지. 그러면은 2년 마치고 프랑스에 1년 동안 접시 닦으러 가는 거예요. 접시 열심히 닦고 어느 정도 되면은 프랑스 르꼬블랑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면 돼요. 그러면 얘 딱 졸업할 때 되면은 프랑스에서 제과 제빵 공부한 학생이 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네, 전문대학 꼭 준비하는 이렇게 다니는 2년 동안 해당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라. 그리고 1년은 알바로 가고 그 다음에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명문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뭐냐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이게 서울대가 발표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성적은 무조건 놓고 봐야 됩니다. 네, 성적은 무조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우리 체험국어학원에서 네, 잘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시고 여기서 보면 또 있잖아.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이거를 학교생활 기록부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아리 선택도 잘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고3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고3 9월이 되면은 UA나 진학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네, 경영학과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동의 클릭하고 카드 결제 하면은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뭐가 가냐?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자동으로 가요. 나는 자소서도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여기 자동으로 가고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와.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요것만 보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고3이 되면 하는 건 클릭하고 돈 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학생부가 쭉 그냥 자동으로 가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합격하면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첫 번째는 학업뿐만 아니라 인 거고 나머지는 학생부다 인 거고 이게 카이스트 같은 애들은 자소서 내는 거죠. 걔도 자소서로 붙은 거예요. 카이스트가 면접이 없어가지고 자소서를 되게 환상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내는 곳은 자기소개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 학생부는 카이스트 애들은 비슷하니까. 그쵸? 비슷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는 데는 자기소개서를 엄청 잘 쓰면 많이 부족해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 성적. 두 번째는 학생부. 그 다음에 자소서, 뭐 수능, 최저, 면접. 1단계가 통과돼야지 면접을 보니까 그런 거고 나의 학생부는 누가 보냐 했을 때 교수님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과 교수님, 우리 종교학과 교수님이 나의 학생부를 본다.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님이 우리 애의 이걸 본다. 우리 공대 교수님이 이걸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냐? 라는 건 서울대는 계속 이걸 얘기해. 성적 높은 애를 뽑겠습니다. 서울대는 주구장창 이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되고 나머지가 학생부가 잘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은 학업 역량에서 교과 이수 현황 이게 뭐야? 고2, 고3 때 선택 과목 뭐 선택했냐? 그래서 학업 역량 성적을 잘 받는 게 좋은데 전제는 뭐냐? 들어야 될 과목을 듣고 그 성적이 잘 받아야 되고 성적을 잘 받고 플러스 얘에 대한 평가도 500자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학생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틀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학생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항목별로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학교생활 기록부. 왜냐? 고3, 9월에 들어가는 건 학생부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학생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생부는 이렇게 인적, 학적, 출결, 수상, 자격증, 창체,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사항, 행동성 및 종합의견이 있고 뭐 전공 과정은 뭐 일반고 학생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인적은 필요 없고 출결 관리해주고 수상도 안 넘어가지만 이거 관리해줘야 되고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창체, 교과, 독서 같은 경우도 넘어가진 않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항목별로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구성은 저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선생님 저 성적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종교학과에 특화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는 이슬람 경전이랑 성경이랑 불교 다 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뭐예요? 저 활동하신 거 보시면 저 진짜 괜찮잖아요. 그리고 저 착한 놈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수님이 똑똑한 놈 뽑고 싶고 이 학과에 꼭 오고 싶은 애 뽑고 싶고 뽑아놓으면은 성적 많이 오를 것 같은 애 뽑고 싶고 착한 애 뽑고 싶고 요거가 다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종교학과라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 특목 자사고 일반고에서 1, 2학년 때 종교학과로 적혀있는 애는 없어요. 없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북한학과도 본 적이 없고 불교학과도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학년 때부터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종교학과 교수님이 엄청 좋아할 거야.
왜냐? 특목 자사고 애들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경영 경제 가고 싶은데 성적이 낮아서 온 거거든. 알고 있어, 교수님도. 그러니까는 그런 놈 반 뽑고 싶고, 반은 그래도 진짜 나랑 대화하고 관심 있는 애. 예, 그렇잖아요. 뭐 종교 관련해서 가장 큰 전쟁, 뭐 십자군 전쟁의 의의에 대해서도 막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원 후에 발생한 종교잖아요. 한 별로 안 됐죠. 예. 그러면은 기원 후에도 종교가 생길 수가 있나? 그런 것도 그렇죠. 예. 종교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는 걸 교수님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걸 다 좋은 모습 보여주려면 첫 번째 출결이 무단이 있으면 안 된다. 무단, 지각, 결석, 뭐 미인증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출결은 점밖에 없어야 돼. 점.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1초 딱 늦게 학교를 딱 들어와가지고 지각. 미인정 지각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결은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깔끔. 그리고 수상 경력은 대입의 미반영이 됩니다. 미반영이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학에다가는 안 넘겨줘. 그게.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했을 때 수상 경력은 대입이 미반영이 되지만 학과와 관련된 상은 한 개 이상 받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국어과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국어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은 학생부를 잘 써주게 돼 있어. 얘는 국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런 식으로 툭툭툭 써주기 때문에 모든 상을 못 받더라도 내가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상은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는 받자. 한 개 정도는 받자. 단 성적이 더 중요하다. 성적과 이거를 선택해야 되면 성적을 선택하라. 네, 성적을 1등급 유지한 상태에서 받는 거는 의미가 있다. 자격증 이건 필요 없고 창의 체험 활동 관련해서 자율활동에서는 학교생활 성실 적극적으로 하고 임원 활동을 하는 게 좋죠.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뭐 총무 하는 게 좋습니다. 리더십 보여주기 좋으니까. 그리고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는 나의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게 좋고 뭐 동아리 명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새로 만드는 것도 좋고요. 활동을 깊게 하는 게 좋다. 활동을 깊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보고서도 쓰고 설문도 하고 그렇죠. 탐방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인터뷰하고 스님도 인터뷰하고 이슬람 그분도 인터뷰하고 다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 딱 넣어봐요. 합격이야. 그래가지고 보고서 가장 보고서 문헌 보고서 있고 실험 실습 보고서도 있고 설문한 보고서도 있어요. 그렇죠? 보고서도 있고 탐방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토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 행특에다가 꾸준히 넣어주는 거야. 꾸준히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전 그냥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뭐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야. 뭐 세계 3대 종교에 대한 뭐 역사 그 정도. 근데 본인은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돌려가지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 그리고 불교의 포교 방식 그리고 뭐 기독교의 전도 방식 그리고 뭐 이슬람의 전도 방식 그런 거 비교 분석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죠. 네. 그런 거를 하면은 안 한 학생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활동의 깊이라는 거예요. 활동의 깊이를 해줘라. 그리고 저는 팁을 하나 주면은 한 개만 딱 준다 그러면 저는 학생부에다가 성경도 읽어봤다고 하고 코란도 읽어봤다고 하고 불교 경전도 읽어봤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오라 그럴 거야. 100%야. 진짜. 예. 그래서 학생부도 결국은 머리 싸움이에요. 수싸움. 상대평가거든. 그렇잖아요. 종교학과에 많은 학생이 넣었을 때 내가 뛰어난 부분 뭐 있어요? 성적 높은 거. 그리고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따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읽고 경전 읽고 코란 읽었다고. 그렇죠? 부를 수밖에 없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깊게 해줘라.
그리고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되지만 한다고 하면은 진로 관련해서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보통 학교에서는 또래 멘토링 많이 하죠. 친구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가성비가 제일 높아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하고 뭐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문화재 해설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네. 여기 몽촌토성이라는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문화재 해설 해주고 내가 영어로 했다 그러면 더 좋죠. 영어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 외워가서 하는 거거든요. 외워가서. 그리고 질문을 안 받으면 돼. 네. 그래가지고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누구누구. Follow me. 해가지고 하고 질문 안 받고 빠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영어로 한 거야 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도 해주고 그래서 자율 동아리 진로를 잘 깊게 있게 해주면은 좋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이게 세부님의 특기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높을수록 이 선생님들이 500자씩 써주시거든요. 그럼 한 학기에 한 8과목, 9과목 듣잖아요. 4,500자예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이 500자를 잘 받으려면 성적 높을수록 좋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평가 잘하고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인사 잘하면 됩니다. 인사 잘하면 세특은 무조건 잘 나와. 네, 잘. 그리고 독서활동은 대입의 미반영. 이건 뭐냐? 대학에는 안 가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책을 읽은지 안 읽은지 선생님들은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과목별로 한두 번은 다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아마 여기 한 권도 다 안 읽었을 거예요. 고1 학생들 이제 대학에서 독서 반영 안 된다 그러니까는 깔끔하더라고. 깔끔해요. 예. 깔끔한데 다른 애들은 안 읽는데 여러분 자녀는 가가지고 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예? 뭐 그쵸? 뭐 특정한 작품 뭐 본범을 읽었어요. 그렇죠? 뭘 읽었어요. 라고 내면 튀잖아. 다른 애들은 전혀 문학에 관심이 없어. 근데 얘는 읽었다고 그래. 그러면 세특을 잘 써줄 수밖에 없어요. 잘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과목마다 선생님한테 한두 권씩을 말씀을 하면 됩니다.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행동선생님이 종합의견은 고1, 고2 것만 반영이 되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고3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25장 정도가 나와요. 낮은 애는 많이 없는 애는 24장, 많은 애는 27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 란이 종합의견란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고1, 고2 선생님이 써준 거. 그러니까 요거까지 보고 채점을 하거든요. 점수. 얘는 A+를 줘야겠다. A를 줘야겠다. A-를 줘야겠다. 결정하는데 맨 뒤에 있고 담임 선생님이 써준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제일 잘 받아야 되냐 했을 때는 일단 학교생활 솔선수범하고 모든 수업 및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학급 친구 및 담임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사 잘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진로에 대한 어필. 선생님이 야, 너 꿈이 뭐니? 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왜? 이래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남학생들은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러면은 학생보드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네. 참고로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에 전공 적합성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진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수업 태도가 좋고, 네.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 내용밖에 없어. 근데 1, 2등급에 그 내용 없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딱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 지적 호기심, 탐구 능력,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통찰력, 창의력, 책임감, 공감 능력, 의사소통, 배려, 나눔, 협력, 존중이 뛰어나다. 이런 단어. 그 다음에는 형용사. 예. 탁월한 공감 능력. 어머님은 탁월한 공감 능력,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 네. 그럼 커뮤니케이션가 가기가 되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 뭐 이따 그러면은 같은 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 교사와의 대화가 가장 잘 되는 수준 높은 학생이다. 그렇게 써주면 그걸로 교수님들이 딱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철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련 선생님들이 답을 못할 만큼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에요. 좀 그런 학생도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쩔쩔미 한다고 얘 질문에. 걔는 서울대 철학과 합격해요. 그걸로 이미 많은 걸 보여준 거야. 아,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런 거를 써준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은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이렇게 학생부 관리잖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지금 하는 타이밍은 이제, 네, 물론 예비 고1은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이 해놔야 됩니다. 많이. 방학 때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 열심히, 그리고 틈틈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동아리로 들어갈 건지도 한번 계획을 짜봐야 돼요. 짜봐야 돼. 그리고 나는 무슨 책을 읽을지도 한번 써봐야 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떤 거를 조사하고 발표할 건지, 이거를 3년 플랜을 짜야 됩니다. 예. 짜면서 하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 아, 나는 뭐 2학년 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야지. 그쵸? 그런 거. 그리고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또 뭔가 사건은 없었을까? 전쟁도 있을 것이고 무역도 있을 것이고, 그쵸?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원래 커피 같은 경우는 그 가톨릭에서 못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 먹게 됐냐? 예. 교황이 세례 내렸잖아. 커피에. 그다음부터 먹게 됐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도 이제 종교 관련해서 애들한테서 발표하는 거죠. 발표했다라는 걸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렇게 아주 이런 거를 계획을 짜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종합전형을 준비하든지 수능을 준비하든지. 근데 이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결국은 상위권 대학은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다 수능 치서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 서울시립대도 교과전형인데도 3합 7 맞춰야 돼. 네. 그래서 이 탑10 대학은, 네, 일단은 수시는 종합전형 베이스 수능 최저. 고 정시는 그냥 수능 베이스에 서울대는 학생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수능 베이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추천 자료. 뭐 저는 이런 책을 한번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뭐 위대한 시작. 이걸 학생들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네. 이 책은 절판됐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5개 국어를 하시거든요. 네. 저의 인생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요즘에 동영상도 있어요.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책도 있고. 네. 저는 이분의 영향을, 이분을 딱 한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 책도.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이야기. 저는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건 실제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녀한테 쓴 편지인데, 그걸 어떤 분이 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경쟁을 해요? 왜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 초, 중 학생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시작은 제가 읽고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책을 12권 사가지고 주변에 다 선물한 책이고요.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이야기는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할아버지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네. 고맙다고. 이런 책을 써줘서. 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미래 직업 뭘 선택하면 좋지? 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 직업 찾기라는 책자가 있어요. 요것도, 네,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이런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거죠. 선생님, 무슨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물어봐도. 그래서 직업 선택을 위한 학과 정보라는 이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이거.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재미있는 분야를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되면 고1, 고2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경영학과 갈 건데 무슨 책 읽어야 돼요? 했을 때는 부산대하고 전남대학교는 학과별로 추천 도서를 다 발표를 해놨어요. 해놨고 그 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발표해놨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발표한 그 책은 대학생을 위한 추천 도서예요. 네, 근데 여기 전남대하고 부산대는 고등학생을 위한 추천 도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진로정보 창체말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이렇게 캠프에 감금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6박 7일 동안 꿈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꿈을 안 찾으면 집에 돌려보내질 않아요. 예. 그래서 깊은 상성 온달샘 네, 이런 꿈 찾는 캠프도 있고요. 제가 저기 봉사활동 2번이나 갔었습니다. 6박 7일 동안. 예. 그리고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사이트가 있다.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다. 그리고 나는 학생부를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탑10 대학을 나는 무조건 보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용 다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뭐 연대든 고대든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따로 다 있어요. 네.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핵심 키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웹진 ROE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하면은 여기 합격한 학생들의 세특도 샘플이 있어요. 세특, 샘플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합격한 애 중에서 성적 제일 낮은 애 샘플 올려놨어요. 네, 네. 뽑을 때는 훨씬 더 이런 놈 뽑으면서 네, 저희는 알잖아요. 제일 노멀하고 공교육적인 거 올려놨더라고요. 네, 꼴찌로 합격한 애 올려놨어요. 참고로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합격 못합니다. 훨씬 더 줘야 돼요. 네. 그 대신 참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건 도움이 된다. 거. 그리고 뭐 대입정보 119, 대입전형 깔끔정리 뭐 이런 교육청에서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도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매년 나오니까 네, 매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못 읽어 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는 이렇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되고요.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전학 정보는 고입 정보 포털 활용하시면 되고, 대입 진학 정보는 이렇게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입시 결과를 안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는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무료로 대입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면 대학 어디가 하고 EBS 대입 상담실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무료로 해줍니다. 제가 둘 다 근무했던 곳이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만 한 거니까 그래서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학과 갈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이런 거 했어요 하면서 더 뭐 하면 좋을까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뭐 안 했다고 하고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되게 수준 떨어지는 거 얘기해 줄 거야. 네, 진짜 떨어지는 거 얘기해 줄 거고, 제가 얘기해 준 걸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 그분이 그걸 보고 다른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컨텐츠를 뺏기면 안 돼. 네. 그래서 물어보되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막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거 막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내 거 다 거기 가는 거야. 네. 하면 안 돼.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라. 그렇지만 이렇게 대입 무료로 해주고, 아마 우리 송파도 센터 있지 않아요? 없나요? 이런 컨설팅 상담센터? 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예. 무료는 여기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잘 활용을 하자. 왜냐? 이제 저희 대치동에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비싸요. 한 번 만났는데 30만 원 이상이야.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디가 EBS 대리 상담실을 통해 가지고 좀 소스를 많이 얻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 합격의 길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최신 진로진학 학습 입시 정보 밴드인데 이 밴드는 진짜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좋은 밴드는 없습니다. 네.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나 고1, 고2까지는 이번에도 이번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요때 서울대나 연대, 고대에서 중고등학생 초청 캠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가시면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수의 아카데미도 있고 간호 아카데미도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중3에서 보통 고2까지가 돼요. 고3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여기 네이버 카페 진로정보 창채마을에 들어가시면은 그런 게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고 체크하시면은 될 거예요. 저 밴드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체험 국어학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후기 이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진로정보 창채마을 후기 게시판에 우리 체험 국어 화이팅 해가지고 체험 국어 설명에 좋았다라고 아주 오늘 뭐 배운 거 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께 최신 진로진학 입시 정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다운로드 안 받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예, 집에 가서 다운로드 안 받아. 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몇십 개의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강의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입결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체험 국어학원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